안녕하세요. 유익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컨텐츠 커버 그림은 어느 연금술사가 비트코인을 재련해서 금, 디지털 골드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디지털 골드를 재련하는 현대판 연금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1년 전 세계인은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 상승세는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21일 시장 분석 보고서 탑 오브 마인드에서 암호화폐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지난 3월 전환점 at tipping point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9쪽 논문으로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2014년과 2017년 주차례 가격 등락을 겪었고 2020년 9월 이후부터 2021년 4월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최근까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17세기 튤립 광기 이후에 가격 변동성에서는 최악이라는 악명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가격 폭락 과정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횡령, 사기, 불법 자금 문제가 드러났고 이후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의 공포와 불법 활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화폐를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합세하면서 비트코인은 한때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은 비트코인 추종자들에게는 기념일인 비트코인 피자 데이였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37,865달러였습니다. 물론 전 고점에서는 내려온 가격이었는데요. 비트코인 피자 데이는 실물 상품과의 첫 거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첫 거래가 있었던 2010년에는 피자 두 판 가격 30달러의 대가로 10,000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즉 그날 비트코인 가격은 단 0.003달러였던 것이죠. 이 거래도 비트코인 동호회 회원 간의 거래였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을 받은 회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억만장자가 되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회원은 얼마 안 가서 비트코인을 팔아 여행 경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 회원도 비트코인의 무정부주의, 익명성 문화나 블록체인 기술에 매료되긴 했지만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 듯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지금 3, 4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악명과 불신에도 비트코인은 왜 폭등한 것일까요? 대부분 언론사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 가격 급등락과 규제 등 사건 중심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가치 결정, 비트코인 기술 구조와 글로벌 경제, 금융,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전통 투자론이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 프라이싱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현재 가치법, Present Value Method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에서 회수될 미래 원금과 수익 등의 현금 흐름을 기간별 이자율, 위험보상률로 할인하고 합산하여 공정가격을 계산합니다. 이 공정가격을 시장가격과 비교하며 투자자는 고평가, 저평가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금융상품의 수요 공급이 결정됩니다. 결국 공정가격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봐도 가상자산의 가격 추정은 난감합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상상적 자산이고요. 수익과 투자 원금이 없는 가상자산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을 안다는 사람들은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고 심지어 사기라고까지 합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워렌 버핏, 누리엘 루비니 등과 대부분 금융인, 기업가, 경제인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비트코인의 공정 가격을 개선해 본다면 다음 두 가지를 현재 가치화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에 내재된 무형자산인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편익 가치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최근까지 실현 가능성, 즉 확률은 아주 작아서 0에 근접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가상자산의 기술과 기대가 먼 미래에 실현되면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가상자산 가격은 이 먼 미래의 기술과 기대에 영향을 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너를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리로 2021년 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에 영향을 준 최근 뉴스를 보면 일론 머스크, 글로벌 기관 투자가인 JP 모건 등이 가상자산 가치와 미래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일조했고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가상자산 규제 뉴스를 내놓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3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최근 기사에는 비트코인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며 국가 경제는 물론 은행의 안정성도 해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억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과 포용의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어려운 기술적 내용과 투기적 우려로 금융소비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한편 예상치 않은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린 덕에 디지털 문명에 대한 효용성이 커지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환경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은 63,500달러를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10년 이상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가상자산에 담긴 기술과 꿈이 그 가치를 현재 가치화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2020년 9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4월 고점까지 5.4배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지난 3월 시티그룹 글로벌 전망 보고서 GP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요약하면요, 2017년 가격 동요를 계기로 비트코인의 검열에 저항하는 가치 저장, 두 번째 디지털 희소성 보장, 이 특성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2020년 미국 중소기업의 36%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열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이지리아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과 유럽은 비트코인 소유주의 30%가 기업과 기관 투자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굴지의 기업들이 고유 재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팔과 비자는 비즈니스 결제에 비트코인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계좌 거래, 대여, 차입, 예금, 이자 지급까지 비트코인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가 개발 중입니다. 비트코인 ATM은 12,000여 개나 설치되어 있고요. 비트코인의 편익이 세계 곳곳에서 진화하고 구체화하기 시작한 증거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발달과 함께 기관 투자가를 유혹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든 거시경제 환경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비트코인 거래를 블록 형태로 연속 기록하며 이를 승인할 때 복잡한 수학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어낸 사람에게, 즉 채굴자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시스템 작동에 기여한 보상으로 채굴자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발행 가능한 총량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860만 코인이 발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보상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수량 단계별로 차등화됩니다. 최초에는 50코인이 보상되었습니다만 2021년 5월 현재 6.25코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발행 제한이 희소성으로 인식되면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기관 투자가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인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방어수단으로 비트코인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자금 송금에 정부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참여한 컴퓨터의 원장의 기록으로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 시간, 인력, 물리적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글로벌 자금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 추구의 시스템 특성으로 오랫동안 따라다닌 범죄 활용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불법 자금 이용 비율은 0.34%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거래자는 익명 처리하지만 거래 활동은 샅샅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 활용은 차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 1만 달러 이상 거래를 신고 의무화하는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 중국도 비트코인 채굴과 금융기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막대한 전기도 규제의 동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의 양은 스웨덴 한 국가의 연간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전기 남용은 전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 배출 문제와도 직접 연관이 되지요. 이미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굴이 제한되면 비트코인 시스템의 작동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악재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앙은행 전자화폐 CBDC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입니다. 이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전자화폐 추진과 함께 2019년 페이스북이 민간 전자화폐 리브라의 추진 선언을 계기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중앙은행 전자화폐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중앙은행 전자화폐와 리브라는 가격 안정화 장치가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불안정한 비트코인을 몰아낼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조만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질 정부와 민간 간의 전자화폐 대전은 인증된 전자지갑 개발 등이 전자화폐 사용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융회사나 정부의 금융거래 승낙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검열을 받지 않는 민간화폐로 비트코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비트코인 생태계의 강화, 구체화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일부 기관 투자가는 국제금의 시가총액 10조 절반까지는 따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재련하는 현대판 연금술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도화선이 되면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커버 그림 이해가 좀 되십니까? 가상자산 공동체의 용어에 HODL, 홀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HOLD, 홀드의 오타로 추측하는데요. 이 해석을 Holding on for dear life,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공동체에서는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문화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의 심리적인 배경이라는 해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상자산 보유할 만한가요?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에 유익한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